sun are stone cold crooked, and you know it.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원유 32%가 마비된 절체절명의 순간,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내려진 판결은 단 30일, 즉 720시간 뒤에 국가 기능 정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몰락을 예견할 때 전 세계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유조선들이 빈배로 출항해 전 세계가 오염 물질이라며 버린 폐유와 쓰레기 기름을 헐값에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절망에 빠져 미쳤다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50년 전부터 준비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반격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50년을 키워온 정제미생물과 525도 지옥불 속에서 검은 쓰레기는 전 세계가 구걸하는 최고급 항공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국산 기름으로는 전투기 한 대 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펜타곤이 결국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각서를 써야 했던 믿기지 않는 실화. 에너지를 구걸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에너지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저력. 오늘 저의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상식을 파괴한 한국의 위대한 모습을 밝히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년 넘게 국가별 에너지, 안보, 전략을 분석해온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평생을 숫자로 세상을 읽어온 제게 한국은 언제나 분석하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땅 밑에 묻힌 자원은 전무하고 석유 수입 의존도는 100%에 육박하는 나라였기에 거대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질 종이 성벽과도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란의 해협 봉쇄 사태 속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행보는 제 20년 분석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원이 없는 나라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한국의 실체는 전 세계가 숨겨온 가장 거대한 기술적 요새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울산 현장에서 목격하고 전율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뒤로 갈수록 여러분은 왜 미국과 유럽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혈관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를 돌파하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펜타곤의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가 30일치에 불과하다며 720시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동맹국들 역시 한국은 이제 끝났다며 한국이 보유한 정유 공장들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형 유조선들이 전 세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폐기 처분하려던 중지류와 폐유를 헐값에 사들이는 기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정부가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 오물이나 긁어모으는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쓰레기 기름을 사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 수치는 제 상식을 처참하게 깨부수었습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에 투입된 폐유는 섭씨 525도의 초고온 반응기 속에서 미비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유를 정제하면 불순물이 많아 수율이 30%도 나오기 힘든 것이 공학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 설비가 뿜어낸 데이터는 수율 85%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 장비의 오류를 의심하며 현장 엔지니어들에게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유황 함량이 4%가 넘는 오물이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유황 함량 0.01% 이하의 초고순도 항공유로 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국 측 기술팀도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3번에 걸친 정밀 재검증 결과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제된 항공유의 투명도와 발열량은 미국산 최고급 원유로 만든 제품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600km 이상의 비행 사거리를 보장해야 하는 군용 항공유 규격을 한국은 전 세계가 버린 쓰레기 기름으로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초고난도 정제 기술을 가질 수 있냐며 얕보던 유럽의 장성들도 실제 완성된 항공유를 전투기에 주입해 엔진 반응 속도를 확인하자 넋을 잃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설비는 반응 시간 0.5초라는 경이로운 가속 성능을 증명해내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기술이 사실은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정점의 영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정제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 기술진이 경납고 뒤편에 숨겨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릴 기술이었습니다. 펜타곤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유럽의 정보국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실체가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자원 빈국이 아니라 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이 곧 이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시간입니다. 울산의 거대한 정유 단지 한복판에서 마주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전 세계가 우려하던 국가 붕괴의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기계적인 정교함으로 설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85%라는 경이로운 수율을 믿을 수 없어 한국의 대기업 관계자들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유 시설도 폐유를 투입해 이런 고순도 에너지를 뽑아낼 수는 없으며 이건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데이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중앙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서버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극비리에 축적해온 유동층 총매분의 기술의 실시간 연산 기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에너지 연합에서 파견된 분석관들은 한국의 데이터를 조작된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정밀 측정 장비를 직접 설비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라 감히 서구의 정유 기술을 뛰어넘었을 리 없다며 얕잡아 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측정 장비에 기록된 황함량 수치가 0.005%라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로 떨어지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는 미국 펜타곤이 규정하는 군용 항공유의 유황 제한치보다 10배나 더 깨끗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센서 오작동을 확신하며 세 차례나 센서를 교체하고 재측정을 반복했지만 수치는 단 0.0001%의 변동도 없이 한국 기술의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시하던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분자 구조 자체를 재배열하고 있었습니다. 반응기 내부의 압력 오차 범위는 단 0.01바 이내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유럽산 설비의 오차 범위보다 5배나 더 정밀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에 경악하는 우리를 뒤로하고 마치 일상적인 업무라는 듯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원 빈국이라며 동정하고 무시했던 한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에너지 정제 능력을 갖춘 거대 요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원유 확보의 혈안이 되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쓰레기 기름을 보석으로 바꿀 연금술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조그만 영토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변환하는 능력을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를 핑계로 포기했던 기술의 정점을 한국은 525도 지옥불 속에서 묵묵히 완성해냈던 것입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한국을 얕보던 분석관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이 결과가 아닌 대체 이런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제된 항공유가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수송선으로 향하던 그때 저는 한국 기술진이 여전히 덮개를 씌워 숨겨둔 또 다른 설비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석유를 정제하는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사정거리와 탐지 범위는 중동 전체를 아우를 만큼 광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통해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송두리째 위협을 진정한 비장의 카드를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3단계에서 드러날 그 압도적인 실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한국의 한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울산 정유 단지의 중앙 관제실에서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정제 데이터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을 때 저는 화면 한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석유 정제와는 상관없는 강력한 주파수 반응이었고 전송되는 좌표의 끝은 놀랍게도 600km 밖 공해상에 떠있는 한국의 유조선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행으로 기름 몇 방울을 더 뽑아낸 것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 기술진이 입력한 탐지 거리 1200km라는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비웃음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운용하는 민간 유조선들이 어떻게 한 국가의 방공망을 통째로 감시할 수 있는 초정밀 탐지 범위를 가질 수 있느냐며 그들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사양을 재검증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미국 측 기술 분석팀은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레이더 출력이라며 한국이 위성 데이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유조선 격벽에 붙어있는 장치들이 그저 파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세라믹 타일일 뿐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들이 가동되며 쏟아내는 실시간 데이터는 전 세계 정보국이 보유한 그 어떤 레이더보다 정교했습니다. 초당 50기가비트의 연산 속도로 주변 5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각 표적의 고도, 오차를 다한 10cm 단위로 식별해내는 반응 시간 0.1초의 데이터가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를 확신하며 3번이나 서버를 재부팅했던 미국 분석관들은 동일한 수치가 반복되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탐지 기술력을 유조선에 숨겨둘 수 있냐며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나르는 배를 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동안 바다 위의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거대한 감시 요새를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제 성공적인 정제 결과에도 대체 유조선 격벽에 붙은 저 장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지나쳤던 세라믹 타일은 사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노 소자 기반의 초정밀 위상 배열 레이더였으며 이는 현존하는 그 어떤 이지스함보다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탐지 데이터가 한국의 정유 설비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유조선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다 건너 적성 국가의 움직임을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며 동시에 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와 탐지 범위가 쌓일수록 한국을 얕보던 서구 열강들의 시선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얕보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은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손바닥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에너지와 정보를 동시에 장악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왜 이토록 침착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전체 시나리오의 중반부에도 도달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유조선에 숨겨진 레이더망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을 때 한국의 지하 비밀연구소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단숨에 끝내버릴 진정한 비장의 무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개될 이 기술력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패권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왜 전 세계의 공포이자 희망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의 1%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조선의 격벽에 숨겨진 초정밀 레이더가 전 세계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휘소 내부의 미국과 유럽 분석가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잘 짜내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지 민간 선박을 통해 전 지구적 감시망을 구축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탐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산 정유 단지 지하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최후의 에너지 변환 장치인 고밀도 수소 핵융합 예비 촉매 시스템의 전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전압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지금까지의 정유 설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작의 에너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서구권의 에너지 학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꿈의 영역이며 이를 소형화하여 정유 단지에서 가동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수만 명의 박사들이 매달려도 실패한 기술을 완성했겠냐며 그들은 한국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짜 에너지 파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반응로 내부 온도가 상온에 가까운 섭씨 100도 내외에서 유지되면서도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데이터가 뜨자 회의실은 한국의 사기극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열역학 법칙을 무시하는 수치라. 한국은 이제 과학계에서 퇴출당할 것이야 라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장비의 출력 제어 장치를 최대치로 고정했습니다. 고지어 반응, 시간 0.001초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수소 분자가 결합하며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의 센서 고장을 확신하며 측정기를 3번이나 발로 찼던 독일의 물리학자도 자신의 정밀 측정기가 뿜어내는 순수 에너지 발생량 데이터를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장치는 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화석 연료보다 1000배 이상 높은 효율의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 밖에서 에너지를 무선으로 송출하는 테스트 수치까지 99.9%의 정확도로 기록되자 비웃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대한민국 지하의 연구소는 사실 이미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폐광국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의심에도 대체 저 핵심 촉매의 성분이 무엇인가라는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유럽의 정보 요원들은 한국 대기업의 서버를 해킹하려 시도했지만 한국의 양자 암호 체계에 막혀 단 1바이트의 정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좌절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한참이나 앞질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폐유를 긁어모았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핵융합 시스템의 원료인 수소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 시나리오의 정점도 아닙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한국의 비장의 무기에 공급되는 순간 전 세계의 전자기기와 방공망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드러날 한국의 국가 위상은 이제 강대국들이 구걸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인류 역사가 새로 쓰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에너지 반응은 지휘소 내에 있던 모든 전문가를 침묵시켰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전략 분석관들은 화면에 찍힌 에너지 증폭 수치를 보며 이것은 명백한 데이터 오류이거나 한국이 조작한 가짜 영상이라며 비명을 지르듯 항의했습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상온 핵융합 기술의 예비 단계가 한국의 정유 공장 지하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인류사적 기술을 독점하고 숨길 수 있느냐며 얕잡아 보던 그들은 시스템의 반응 시간 0.001초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확인하고는 장비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려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냉정하게 재검증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유럽에서 파견된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져온 독립 측정 장비를 한국의 에너지 반응로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저 운 좋게 발견된 단편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그 원천을 부정하려 했지만 측정기에 찍힌 출력 안정성 99.9%라는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센서의 과부하로 인한 수치 뻥튀기를 의심하며 측정 위치를 5번이나 옮기고 케이블을 교체하며 재검증을 반복했지만 수치는 단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대한민국 지하의 설비는 사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숫자가 하나둘씩 쌓여가며 통계적 확실성이 굳어지자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이제 공포와 경외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정말 해냈는가라는 의문에서 대체 어떤 소재를 사용했기에 이런 출력이 가능한가라는 기술적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 관계자들은 앞다투어 본국에 긴급 타전을 보내며 한국과의 에너지 동맹이 파기될 경우 자신들의 국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 이 믿기지 않는 성과를 두고 연일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 무시하며 원유, 구걸이나 하라고 조롱하던 외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기술 협력을 간청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름을 정제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를 무한히 창조해낼 수 있는 기술적 정점에 올라섰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죽이며 준비해온 한국의 저력이 강대국들의 오만한 상식을 참혹하게 깨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한국이 준비한 진짜 반격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에너지가 한국이 숨겨둔 최후의 무선 송전 시스템과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의 에너지 그리드는 대한민국의 손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한국이 보여주기로 허락한 파편일 뿐이며 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숙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율케 할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대국들의 심장부를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인류의 역사가 한국에 의해 재편되는 경이로운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울산의 정유 단지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에너지 파동은 단순히 전력망의 수치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정보국들은 한국이 폐유해서 추출한 미지의 원소를 활용해 이토록 고밀도의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우리도 도달하지 못한 초전도 효율을 낼 리 없다며 시스템의 데이터가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전력 전송 효율 99.99%라는 수치가 전광판에 박혔을 때 독일의 한 송전공학 권위자는 전선 내부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인류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마술이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측 기술팀은 한국이 송전 데이터를 조작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대포장하며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송전 시설들이 그저 낡은 철골 구조물에 불과하다며 얕잡아 보았고 자신들이 직접 가져온 독립 계측기를 한국의 메인 그리드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측정 시작과 동시에 계측기 화면에 표시된 유효 전력 수치가 투입 전력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일치하자 현장의 기술진은 기계적 0점 조절 실패를 의심하며 장비를 4번이나 재부팅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한국의 계측 장비가 자신들의 장비까지 해킹해 조작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재검증은 밤을 새워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물리학자들은 전력 전송 구간인 1000km 사이의 각 지점에 위성 정밀 시계를 배치하고 나노초 단위의 전송 속도와 저항값을 다시 측정했으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저 단거리에서의 우연한 현상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측정거리가 늘어날수록 저항값이 0에 수렴하는 비현실적인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자 현장은 차가운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일시적 착시라고 주장하며 케이블을 전부 뜯어내고 자신들이 가져온 특수 합금선으로 교체하며 5번의 반복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는 오차 범위 0.0001% 내에서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가 진실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전 세계 전력망의 패러다임을 바꿀 상온 초전도 무선 송전 기술을 이미 완성해 전력화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자 전문가들이 얕보고 무시하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누적되어 통계적 신뢰도가 99.9999%라는 절대 영역에 도달하자 강대국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정말 송전에 성공했는가라는 의구심에서 대체 어떤 나노 소재와 제어 알고리즘이 전자의 마찰을 완벽히 지워버렸는가 라는 원천 기술의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지나쳤던 한국 정유 단지의 굴뚝과 송전탑들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나노 입자 증착 설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들은 한국의 이 전대미문의 기술력을 물리학의 재정립이라 명명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한국을 에너지 하청업자라 비하하며 헐값에 자산을 가로채려던 월스트리트의 투기 자본들은 이제 거꾸로 한국의 기술 라이선스 한 줄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바치는 굴욕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지구 반대편까지 아무런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기술적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음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원 공급을 끊어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던 그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앞에 처참하게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진짜 참교육 시나리오 중 중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무선 송전 기술이 앞서 확인했던 전 지구적 레이더망, 이 태융합 예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의 에너지 그리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단 1와트의 전기도 흐르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한국이 전 세계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한 극히 일부분의 기록일 뿐이며 이 이면에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적 재배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경외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대한민국의 최종 결전 병기는 이제 임계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규모로 완성될 것입니다. 울산의 지하 기지와 전 세계 바다를 잇는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가 마침내 완전한 가동 상태에 들어가자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오만한 태도는 단 한순간에 비명 섞인 공포로 변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합동 참모 본부 회의실에서는 한국이 전개한 무선 송전 기술과 초정밀 위상 배열 레이더망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에 대해 긴급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동 해상에 떠있는 한국 유조선들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 내의 모든 전자기적 움직임이 나노초 단위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략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운용하는 민간 선박들이 어떻게 일국의 방공망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출력 효율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오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럽의 나토 연합 소속 군사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전자전 위성을 해당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이 그저 전파 간섭에 의한 허상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위성 신호로 한국의 레이더망을 강제로 무력화하겠다는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한국의 감시망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는 순간 계측기 화면에 찍힌 전자기적 간섭 저항 수치는 0.00001%라는 비현실적인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위성의 모든 출력 장치가 최대치로 가동되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5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방해 전파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위성의 통제권을 역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술 분석팀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물리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이 만든 가상의 연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잠입한 특수 요원들에게 직접 측정기를 들려보냈습니다. 요원들이 유조선, 인근, 해역에서 측정한 전자기장 강도 수치는 이론상 기가와트급의 에너지가 무선으로 흐르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요원은 무전기를 통해 이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수치이며 장비의 오작동이 확실하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이 중앙 제어 시스템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출력을 5%더 올리자 요원들이 들고 있던 모든 전자 측정기가 과부하로 폭발하며 화면에는 데이터 수신 불능이라는 경고등만이 깜빡였습니다. 재검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 교체된 측정기들이 모두 동일한 임계점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실은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온 조잡한 장비라고 비웃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전략 자산이 한국의 손가락 하나의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경악에서 대체 저 나노 촉매 소자와 무선 전력 전송 알고리즘의 원천 구조가 무엇인지라는 원인에 대한 광적인 지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군사 작전도 그 어떤 에너지 수송도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원유 통행료를 요구하던 중동의 무장 세력들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의 전력망이 한국의 원격 조작에 의해 차단될까 두려워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눈치채지 못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수치 앞에 처참하게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 시나리오의 최종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레이더망과 무선 송전은 사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추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하여 작동할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물리적 현상은 전 세계의 안보 상식을 통째로 지워버릴 만큼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치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으며 이제 그 경고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한 발을 겨누고 있습니다. 8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최종 비장의 무기는 여러분의 상상력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단 한순간의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의 정유 단지에서 시작된 푸른 빛이 전 세계 하늘을 뒤덮은 무선 에너지 그리드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경납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과 유럽 나토 연합의 지휘부는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터져나오는 경고음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전개한 에너지 그리드가 단순히 전력을 나르는 망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전자기 자폐막이자 동시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정밀 타격 시스템인 가이아의 방패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항공모함의 위치가 오차 범위
1cm 단위로 실시간 고정되는 데이터가 박혔습니다. 회의실의 전략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전자기장을 통제하며 모든 무기 체계를 단숨에 무력화하는 출력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해킹에 의한 허수 수치라고 절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기술 분석팀은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요격 시스템과 전자기 펄스 장비를 풀어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그저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한국의 그리드를 강제로 끊어버리겠다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 신호를 보내는 순간 계측기에 찍힌 에너지, 역류 수치는 100%라는 비현실적인 정합성을 보여주며 오히려 공격자의 무기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과부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회로 설계 오류를 의심하며 3번이나 메인 제어 유닛을 교체하고 보조 전력을 투입하며 재검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1초라는 시대 영역에 가까운 속도로 모든 공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동력으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최고위급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이 공개한 실시간 데이터 로그를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극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듭될수록 한국이 완성한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전송이 아니라 중력과 전자기력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통합 필드 통제 기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산 알고리즘의 버그라고 주장하며 5번이나 코드를 재작성하고 변수를 수정하며 재측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는 오차 범위 제로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한국의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지구의 물리 법칙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물리적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를 완성했다는 사실 앞에 전문가들의 오만함은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숫자가 누적되어 통계적 신뢰도가 무한대에 수렴하자 한국을 향해 자원 빈국이라며 얕보던 강대국들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구걸하는 비굴한 저자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를 장악했는가? 라는 공포 섞인 질문에서 대체 어떤 철학과 인내가 있었기에 50년 전부터 이런 거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가라는 원천적인 경외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명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은 사실 인류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구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구원 방주를 묵묵히 건설해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일제히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 시대를 선포하며 한국의 위상이 인류의 지도자 격으로 격상되었음을 타전했습니다. 한국을 에너지 하청업자라 조롱하며 목을 조르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에너지 차폐막 없이는 단 하루도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복속에 가까운 협력을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잘 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적 안보와 평화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무시했던 그들의 오만한 상식이 한국의 압도적인 수치와 기록 앞에 무릎을 꿇는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이 놀라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집념 하나로 전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720시간의 사형 선고를 비웃으며 전 세계의 쓰레기 기름을 모으고 지하에서 지옥불을 견디며 미생물을 키워온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전 세계의 한국의 저력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이 승리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로버트 해리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